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금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울주군수의 김영철 전 군의회 의장, 동구청장의 더불어민주당 김대연 예비후보, 국민의힘 홍유준 시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단체장 출마 선언이 잇따를 예정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선 8대 울주군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국민의힘 김영철 군의원이 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선 6대와 8대 재선 지방의원입니다. 지금 울주는 관리의 행정에만 머물러 있고 정책도 과감함을 잃어가고 있다며 울주의 도약을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울주는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는 때로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변화 없이 도약은 없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또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현 국민의힘 소속 이순걸 군수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면서 두 사람 간 당내 경선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 의원의 과세로 울주 군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시욱 군의원, 진보당 강상규 전 플랜트 노조 울산 제보장, 조국혁신당 윤덕건 전 시의원 등 공식 출마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동구청장 후보들의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실의 김대연 수석보좌관이 동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동구의 낡은 관행의 고리를 끊어낼 강력한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며 80년대생 40대 젊은 기술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정치 교체로 낡은 동구를 바꾸겠습니다. 세대 교체로 동구의 발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동구 교체로 우리 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겠습니다. 일찌감치 동구청장 출마 의지를 밝혀왔던 홍유준 시의원도 동구청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3선의 동구의원과 구의회 의장을 거쳐 시의원으로 활동 중인 홍 의원은 현재 동구는 관리형 리더가 아니라 돌파형 리더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적격자라고 말합니다. 저 홍유준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동구를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현재 동구청장에는 김정훈 전 동구청장이 시장 선거에 나서 무주공산 형국이 되면서 후보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가세로 동구청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배 예비후보, 국민의힘 김수종 시의원, 강대길 시의원, 진보당 박문옥 예비후보, 노동당 이장우 시당위원장 등 7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과 진보당, 노동당 등 진보 진영의 단일화 여부와 국민의힘 후보들 간 단일화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김주홍 울산대 명예교수가 어제 울산시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일찌감치 이번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울산시장 예비후보들과 달리 울산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거론되는 교육감 후보군들도 출마를 저울질 중인 가운데 천창수 교육감의 재선 도전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주홍 울산대학교 명예교수가 6.3 울산시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23일 만 울산시 교육감 후보로선 첫 예비후보 등록입니다. 이번으로 세 번째 교육감에 도전하는 김 교수는 서울로 유학 간 울산 학생들을 위해 동천학사를 지었던 울산 출신 정치인 해석 정혜영 선생 송덕비 앞에서 출마의 변을 밝히며 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인 지금 저는 기본에 더 충실한 교육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교권의 확립입니다. 선생님들의 위치와 역할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원태 전 울산교총 회장과 박봉철 울산교총 상임이사 등 다른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군들은 출마하지 않을 걸로 전해지며 김 교수가 사실상 보수진영 단일 후보로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진보진영에선 현직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천 교육감이 아직 공식적인 출마 의지를 밝히지 않은 상황. 천 교육감은 신학기를 앞둔 만큼 당장의 교육 현안에 집중한 뒤
향후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진보 진영 예상 후보인 조용식 노후키 재단 이사장은 청교육감이 재선 출마하지 않을 경우에만 출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찌감치 선거전에 돌입한 울산시장 선거와 달리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늦게 점화된 울산시 교육감 선거. 이번 울산시 교육감 선거에 첫 예비 후보가 등록된 가운데 현재로선 큰 이변이 없다면 이번에도 양진영 간 양자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도전했던 더불어민주당 성인수 전 시당위원장이 출마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인수 전 위원장은 어제 시장 후보의 길에서 내려서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으로 시장 후보의 길에서 내려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최근 시장 후보에 대한 면접을 가진 데 이어 지난 24일 성 전 위원장에게 후보 부적합 판정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석으로 있던 국민의힘 울산 동구 조직위원장에 김상회 전 HD 현대중공업 전무가 선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제273차 최고위원회를 열어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가 선정한 김상회 전 전무 등 8명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임명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상회 전 전무는 울산 남구갑 조직위원장 경선에 나섰다가 낙선했으며 현재 울산시 기업협력정책 특별보좌관으로 활동 중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향 등을 제작해 유포하거나 상영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된 저서의 출판 기념회가 금지되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의 의정보고회 등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과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강원도에서 열리고 있는 제107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 출전 중인 울산 선수단이 대회 이튿날인 어제 메달을 추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울산 선수단은 어제 박서현 선수와 김보근 선수가 루지에서 은메달 2개를 수확한 데 이어 김동우 선수가 알파인 스키에서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앞서 울산 선수단은 지난 25일 알파인 스키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하나씩 목에 걸며 어제까지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북구청이 민원 접수 누락을 줄이기 위해 울산 지역 5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AI 기반 민원 전화 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통화 중인 경우에도 AI가 대신 전화를 받아 민원을 응대하게 됩니다. 또 통화가 끝난 뒤에는 AI 메모와 통화 내용 요약 기능 등을 통해 주요 민원 사항을 자동으로 정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과학대학교 서부 캠퍼스 청운국제관 대강당에서 울산 라이즈 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지자체 주도형 대학 지원 체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 라이즈 사업은 지역위기 극복과 지산학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4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등 3개 대학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시기에 맞춰 세계보건기구 고령화 친화도시 3기 인증을 추진합니다. 시는 어제 열린 2026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제3기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시는 먼저 내년 상반기에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제3기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2028년부터 제3기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올해 1월 기준 울산시 노인 인구는 20만 4,611명으로 전체 인구의 1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고령 사회의 기준이 되는 노인 인구 비율은 20%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간담회를 갖고 재생에너지 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에퀴노르와 CIP, KFW와 헥시콘, 한국동서발전 등 13개 기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의 미래와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방안과 함께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이제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서 울산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신규 원전 반대 울산 범시민대책위는 어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최근 울주군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전 유치 찬성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정 입정에 대한 서명을 유도하는 것은 행정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원전 정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보장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울산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교원의 현장 체험학습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교원 보호 중심의 특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울산시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울산교총은 시교육청이 안전요원을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책임 구조 개선 없는 인력 확대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교사의 면책 기준을 수립하고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며 법률과 행정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간부급 교사의 기간제 교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울산 여성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까지도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학교 징계위원회에 가해교원 파면과 학교장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울산시 교육청에도 모든 교장과 교감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성교육과 성 관련 사안에 대한 실전형 매뉴얼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 20분쯤 50대 남성 A씨가 자택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있던 5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살 어린 B씨가 평소 버릇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제7회 울산 수소산업의 날 기념 행사가 어제 울산 테크노파크 본부동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울산연구원 김혜경 연구위원과 울산도시공사 이종규 팀장이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방안과 울산형 K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주제로 수소산업 주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울산시와 SKPIC 글로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울산 산업단지 위기 극복을 위한 신기술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수소산업 발전에 기여한 투게더 충전소, 신원철 대표이사 등 4명은 울산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이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수소 생산 성능을 갖춘 유기반도체 광전극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탄소중립대학원 김진영 교수팀은 유기광전극의 광활성층에 특수 고분자를 코팅하는 방식으로 무기광전극과 유사한 수준의 광전극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기광전극은 무기광전극보다 저렴하고 가볍지만 성능이 떨어져 그동안 상용화가 어려웠는데 이번 연구가 유기광전극 상용화를 앞당길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10월 25일까지 올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시단은 울산시와 각 구군에 배치돼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불법 행위와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 여부, 그리고 악취 유발 의심 사업장을 감시 계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1월 감시단을 공개 모집해 모두 16명을 선발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생활밀착형 민생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2026년 특별사법경찰 불법행위 감시단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불법행위 감시단은 공중위생과 부동산, 식품위생과 원산지 등 6개 분야의 관련 시민단체 대표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연말까지 울산 관내를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한편 위법이 의심되는 사항은 민생사법경찰과에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모닝앤 울산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